주유소를 추가를 할 무렵에 4차선 국도가 지금 개설이 되다 보니까 주유소에 이제 가감석 차로 진출입로를 만들 때 변속 차로 하나 만들어서. 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로 연결 허가에서 가변차로를 만들 때 공사비 부담 주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이 설명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는 저희 DDR 네이버 카페에서 대법원 판례, 법령 등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기존 2차선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할 무렵에 주유소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주유소에는 당연히 진출입로가 가감속 차로가 만들어져야 하죠. 그래서 감속 차로는 기존의 걸 사용할 수 있지만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가속 차로는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4차선 국도가 나가면서 원래는 2차선과 4차선이 확장되게 되면 그 연결 부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인 국토관리사업소가 가변 차선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사업 시행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이용하려면 보상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지금 이제 또 다른 곳에 새로운 도로가 하나 생기다 보니까 이 지금 주유소 앞에 2차선 국도에 차량이 증가돼 가지고 그 많은 차량 때문에 이제 주유소 영업에 지장도 있고 도로가 훼손되고 하는 문제가 발생해서 지자체에 민원을 냈죠. 그러니까 지자체에 민원을 내니까 지자체는 조금 떨어진 곳이지만 주변에 내미콘 공장이 여러 개가 허가됨으로써 그 내미콘 차량 통행으로 발생된 것이니까 도로법 53조에 의한 공동 사용료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미콘 공장이 다닐 때, 그러니까 허가될 때 공동 사용을 한 것으로 보아서 내미콘 공장에게 부가차로, 그러니까 가속차로 공사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또 반대로 내미콘 공장은 내미콘 공장 허가를 받을 때에 이 가속차로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이 가속차로와 내미콘 공장은 약 1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2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 사용 문제는 내미콘 공장이 부담을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주유소 가속차로를 만들 때 들어갔던 비용은 그럼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도로법의 도로 연결 허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만약에 4차선 도로가 확장 개설되면서 기존 2차선 도로하고 선형이 달라져서 연결되는 부위에 어떤 토지보상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가속차로에 대한 보상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건 아닌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이며, 또한 공장은 그러면 어떤 절차로 설립이 되고 또 지금 레미콘 공장이 부가차로 공사비 또는 공동 사용료를 부담해야 되는지를 봐야 할 것이며,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억울한 주유소, 그러니까 2차선 도로에 접해서 주유소 허가를 받았는데 그때 4차선 도로가 확장해서 갔기 때문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을 주유소가 부담을 했는데 지금 차량이 너무 많이 다니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지자체에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지자체는 국토관리사업소하고 같이 지금 협의 중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풀어지지 않으면 억울한 주유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제 짚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 주유소가 토지임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유소가 어떤 행위 제한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주유소 용지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고
국도 주유소를 하기 전에는 원천공 보호구역이기도 했는데, 원래는 이 주유소가 이 확인 도면에 의하면 주유소가 2차선 국도에 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차선 국도에 접해서 휴게시설을 하다가 주유소를 추가를 할 무렵에 4차선 국도가 지금 개설이 되다 보니까 주유소에 이제 가감석 차선 진출입로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변속 차로를 하나 만들어서 4차선 국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연결해야 되는 구간을 이 주유소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했던 것이죠. 원칙은 맞습니다. 주유소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4차선 국도가 개설된 후에 주유소에 연결 허가를 받아서 연결을 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4차선 국도가 없는 상태에서 2차선 국도에서 만들어졌거나 또는 2차선에서 4차선이 확장될 무렵에 주유소 허가를 받았다면 과연 이 공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이 4차선이 확장됨으로써 인근 교통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육교를 만들었던 거죠. 원래는 이제 2차선을 이렇게 다녔던 곳인데 4차선으로 확장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그냥 무단으로 횡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통사고가 나니까 이 안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무단으로 통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교를 입체적으로 이 도로 위로 육교를 이렇게 개설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관리사업소에서 이걸 개설을 해주다 보니까 4차선으로 다니거나 아니면 멀리 우회해서 다녔던 4차선으로 다녔던 내미콘 차량들이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주유소 앞길로 통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그림을 보시면 4차선 국도가 이게 도로구역입니다.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구역. 그 도로구역 안에서는 아무런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2차선 국도였던 이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4차선 국도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주유소 사업 시행자가 도로 연결 허가를 받아서 가변차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4차선 국도와 2차선 국도가 연결되는 그 부위는 또 4차선 국도가 또 연결 책임이, 공사 책임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소지용 계획은 앞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소재 지번을 넣어서 이제 발급을 받으면 기본적인 사항들이 밑에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검토를 하고, 그때 토지음 사이트에서 이제 이런 도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도면을 통해서 각종 법령, 여기에 규제된 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 법령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도로법을 보면 도로 이제 연결 허가가 있습니다. 도로의 점용 허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아까 도로구역이죠. 도로구역으로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던 그 땅을 점용하려고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이제 2차선 도로에 휴게소가 있었던 건데 주유소를 이제 여기다 추가로 하려고 할 무렵에 4차선 국도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도로법의 도로 연결 허가는 지금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를 본다면 당연히 또 도로법 61조에 의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연결 허가니까 도로법 52조에 의해서 도로와 다른 시설과 연결, 그러니까 아까 4차선 국도에다가 가변차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유소 가변차로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또 연결 허가를 또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 허가는 별도의 또 연결 규칙이 있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해가는 규칙, 거기에 이제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고, 52조 5항에 보면 연결 허가를 받아서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연결 허가를 받으면 이제 점용 허가를 받은 걸로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점용료 얘기가 나오겠죠. 점용료. 그러면 2차선 국도일 때 점용료를
꽤 많이 냈을 거란 말입니다. 2차선 국도일 때. 지금 2차선 국도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면서 도로 점용을 했으니까 2차선 국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점용료를 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차선 국도에 연결을 할 때 여기에 이제 주유소 업자가 가변차로 개설 비용을 완전 부담을 했다면, 자, 4차선 국도를 만들 때 그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을 했느냐, 또는 2차선 국도에서 4차선으로 연결되는 곳을 도로 점용 허가를 만약에 부과를 그동안에 쭉 해왔었다면 이 공사 비용 하는, 그러니까 주유소가 설치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유소의 소유권이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은, 토지는 당연히 도로구역이니까 국가 것이지만 그 위에 있는 시설은 주유소 것으로 봐야 맞거든요. 그때 허가를 하면서 또는 준공 무렵에 기부 체납을 해서 그 시설물을 4차선 국도를 개설하는 사업 시행자인 국가가 받아가면서 그 기부 체납을 받으면서 점용료를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부담시키지 만다든지 뭐 이렇게 처리를 했더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기부 체납을 받지도 않고 점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그냥 해오다가 내미콘 공장이 지금 이렇게 빨간 화살표를 통해서 기존의 2차선 국도를 이용해서 다시 4차선으로 들어가는 이 길을 내미콘 공장 세 곳에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 주유소한테 엄청난 피해가 와서 이제 민원이 생긴 건데, 지금 지자체는 이 부분을, 이 공사 비용, 이 부분 연결돼서 여기까지 120m 정도 되는 이 가변차선 공사비를 내미콘 공장 일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봐서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보면 75조에 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그래가지고 건축물, 임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시설물이죠. 가변차로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상은 이전 보상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보상법에 대한 전문 변호사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상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주유소 사업자가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고 도로 점용에 대한 감면 혜택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자체가 내미콘 공장을 허가하다 보니까 지금 주유소 앞에 도로가 훼손되고 주유소 영업에 지장이 크다면, 이건 이제 지자체와 국토관리사업소가 같이 협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데, 우선 얼핏 봐서는 4차선 도로를 개설해 가면서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실상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상을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상에 대한 방법은 뭐 다음이나 앞에서 공부했던 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공장을 보면, 이제 공장 설립 승인이라고 하면 산업집저법 13조에 보면 공장 설립의 승인이 있고, 또 인허가 의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설립을 승인할 때는, 지금 내미콘 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때는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 허가, 신고, 면허 등에 대해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공장 허가를 할 때 농지에다 할 때는 농지 전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별도로 넣지 않고 공장 설립 승인해주는 부서에서 농지 전용 허가 서류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러니까 공장 설립 승인하는 부서에서 농지 전용 부서로 자료를 보내서, 허가서를 보내가지고 가부를 의견을 받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18가지 관련된 이런 허가나 신고 등을 전부 공장 설립 승인에서 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의제 처리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제 공장에 대해서는 이 진입로 부지까지도 아예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공장의 진입로가 분쟁이 많다는 얘기고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령에다가 명확히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조 3에 보면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특례 그래가지고 시장군수 구청장은 공장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도로가 아닌 길과 공장의 진입로를 연결할 때는 사도법 사도 개설을 허가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반 허가와 달리 여기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른 데서 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사례를 정리해 보면 지금 사실은 지자체도 좀 난감하긴 하지요. 왜? 주유소 허가를 해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주유소 허가를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가 국토관리사업소가 6교를 개설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주유소 허가를 받은 한참 후에 내미콘 공장이 3개를 허가를 받은 내미콘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그 6교를 통해서 주유소 앞길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국토관리사업소도 자기는 현재 시간이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지자체도 마찬가지죠. 주유소 허가를 할 때 잘못 허가한 것이 아니고 좀 아쉽지만 그때 그 시설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국토관리사업소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도 잘못은 아니거든요. 안 했다고 해서 꼭 잘못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6교를 만들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문에 대해서 이 주유소 주인이 이의를 제기했으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도 6교를 만들 때도 내미공장 차량이 이렇게 주유소에 피해를 줄 줄은 몰랐기 때문에 일반인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지금 내미콘 공장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자체가 나서서 내미콘 공장한테 공사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라. 뭐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내미콘 공장도 그걸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할 때는 결국은 이제 민원처리법에 의한 민원이라는 걸 가지고 복합 민원 그리고 여러 가지 허가 관련된 서류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러니까 내가 먼저 주유소를 허가받을 때 가졌던 서류 그리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될 때 그리고 6교가 만들어질 때 사업 인정 고시된 것들 이런 문서들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감사부서에 고충 민원을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원처리법 2조에 보면 민원이라 하면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일반 민원과 고충 민원으로 나눠진다고 돼 있는데 고충 민원은 부패방지 권익위법 2조 5호에 따른 고충 민원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패방지 권익위법을 봐야죠. 고충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절차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충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고충 민원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들이 이 법령에 있으니까 이런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토지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지자체와 국토관리사업소의 민원을 적절하게 내고 그러니까 도로법에서 뭐가 잘못됐고 그 다음에 내가 도로 점용료를 지금까지 내면서 사용해 왔는데 지금 공장 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고 또 뭐 6교가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4차선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2차선 도로와 연결될 무렵에 그 연결 부위에 대한 공사비 부담을 누가 했어야 되는가 또는 그때 또는 그 직전에 주유소 사업자가 그걸 연결했다라고 한다면 4차선 도로를 개설할 때 사업계획과 보상계획에 이 주유소자가 설치한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토지 전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멤버십에 들어와서 법령과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서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